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1단 멈춤 의무화 뒤 벌써 세 번째 사망사고인데요. 의무였지만 이번에도 일시 멈춤은 없었습니다. 배수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는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수습 일천수가 한 상태였고요. 사망자분은 일부러 이미 치료한 상태였고 경찰분만 나와서 기수습하는 상태. 인근 CCTV로 버스 회사를 특정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운전사 54살 김모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달 전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멈춤이 의무화됐지만 사고 당시 김 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습니다. 제도 시행 뒤 광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망 사고는 3건으로 늘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전국적으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대비 51.3%까지 줄어든 성과를 보였지만 현재는 단속 없이 계도와 홍보만 이뤄지고 있어 경각심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경찰청 본청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있으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였지나 현재는 계도 기간이나 홍보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남은 계도 기간은 앞으로 약 한 달. 경찰은 우회전 일시 멈춤 위반에 대해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토석 채취업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친인척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토석 채취업자 B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본인 소유의 산지를 친인척을 거쳐 토석 채취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인허가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6억 6,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명단에 포함됐던 주 전 후보가 발표 이후 사의를 표하면서 전주회 의원을 긴급하게 투입하고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전 주호영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KBS의 연속 보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치단체가 떠안은 계절 근로제 업무를 전문기관이 맡게 하고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근로기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단체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했지만 외국인들의 무단 이탈이 반복됐던 계절 근로자 제도. 배경엔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단체와 그 틈을 파고든 브로커가 있다는 K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전면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입니다. 현재 각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맺으면서 부실한 제도 운영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MOU 체결부터 계절 근로자 유치 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의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아 제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성실하게 근로하는 경우 현행 5개월인 체류 기간을 최장 10개월로 늘려주고 시범 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조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어 부분, 문화 부분, 서류가 각 나라별로 틀리기 때문에 MOU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력도 좀 줄일 수 있고. 정부는 법무부의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인력을 파견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아시아인권위원회 본부의 광주 이전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본부를 홍콩에서 광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을 신청하면 등록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84년 홍콩에 설립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로 이번에 자매기관인 아시아법률지원센터도 함께 광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바실 페르난도 대표는 2001년 광주 인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광양제철소가 최대 생산체제로 전환해 운영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객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고객사의 긴급 물량도 광양제철소에서 우선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객사들의 요구에 따라 보유 중인 재고를 신속하게 판매 제공하기 위해 비상출하 대응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전국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20%를 넘길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염전과 논밭도 빠르게 사라지면서 임차농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염전의 바닷물 대신 흙덩이가 나뒹굽니다. 소금 창고는 텅 빈 지 오래입니다. 폐허가 된 염전터, 곁은 태양광 발전소가 채웠습니다. 거의 3분의 1은 지금 염전이 그러니까요. 폐업이 돼 있고 거의 한 3분의 1은 지금 올해 태양광으로 변해지고 40년 동안 염전을 빌려 소금을 생산해 오던 주민.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니 소금을 그만 만들라는 땅 주인의 전화 한 통에 지난해 생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도움이 돼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그냥 하나 도움 없이 그냥 70년 넘게 섬마을 주민들의 터전이었던 1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신안군 임자도의 염전도 태양광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과 영광에서 최근 5년간 사라진 염전이 78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직접 발전 사업을 하거나 땅을 팔아서 이득을 거두는 지주들과 달리 대부분이 임차인인 염전 생산자들은 떠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임대료라도 받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생산자들은 여기서 다 떠나가야 할 그런. 마을 앞 간척지를 빌려 논농사를 짓는 귀농 3년차 농부. 벼가 자라던 자리에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청년 창업농이라는 그 정책 지원을 받고 이곳에 정착하는 3년 차인데 지원을 하면서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다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척지 논이 태양광 시설에 잠식당하는 상황은 2019년 농지법 개정 이후 가속화됐습니다. 절대 농지로 지정된 간척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염도만 측정되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 그다음에 농촌 경관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가 덜 된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농가의 수용성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농도 전남의 들녘을 뒤덮은 태양광 발전소. 땅을 빌려 소금을 만들고 벼를 기르는 농민들의 시름과 함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수산업의 유통과 물류 기능 등을 집적해서 어업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남권 수산종합지원센터가 목포시 북항 배후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에서는 목포 수협의 가공시설과 냉장 냉동시설, 그리고 보급창고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저온 위판 시스템과 자동 산별기를 도입해 수산물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유통기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재빙실과 쇠빙탑 등을 구축하는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립 사업도 추진됩니다. 올 추석을 전후해 출하된 햅쌀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추석 전후에 나온 20kg 기준 조생종 햅쌀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보다 23%가 하락한 4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협 RPC 등이 농가로부터 사들인 도정전 조생종벼 40kg 구입 가격도 25%가 떨어진 5만 1천 원 선에 형성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웹툰 창작자와 시민,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순천 웹툰 페스티벌이 오는 16일과 17일 순천 시민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호남권 최초의 웹툰 축제인 이번 행사에서는 한중일 작가 교류 행사와 코스프레 경연대회,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등이 펼쳐집니다. 또 순천 상공회의소가 청년 작가들에게 취업을 연계해주는 웹툰 잡페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31도로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등 남해안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곳곳에 내리던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쳤고요.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광양 29도로 이 두 지역은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무안 31도, 강진 29도로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